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친구들입니다. 되게 저도 생소하고 어색하고 지금 만난 지 5분 좀 넘었거든요. 저한테는 사실 책보다는 감독님으로서가 더 훨씬 가깝습니다. 헬로우 고스트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차태현 배우님 나오셨고 네. 저는 항상 제가 사실 실제로 그 특강이나 이런 거 나갈 때 이 영화를 얘기한 적이 몇 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일반적으로 웹소설에 관련되지 않은 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같이 영상을 찍는 게 처음이에요. 제안이 와도 사실 쉽게 도전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거 미나리 김밥 이거 해가지고 직접 찍으신 감독님 앞에서 이런 얘기 드리기 되게 부끄럽긴 한데 많이 울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정을 아주 많이 요동치게 했던 영화라고 기억합니다. 택시 기사부터 해서 할아버지의 카메라 뭐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네요. 정말 감명 깊게 봤던 영화요. 3번쯤 봤던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제가 영화로서 그 인상 깊었던 거는 앞부분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압축해서 클라이맥스를 딱 정확히 터트리는 그 포인트가 미나리 김밥이라서 그 부분이 진짜 많이 인상이 나고 다 계산하고 보통은 하시죠. 네, 뭐 작가님도 그러시겠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이제 네. 그때는 영화는 무조건 극장으로 간다, 스크린으로 간다가 명확한 전제였고, 그래서 극장용에서 가능한 스토리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사실 좀 극단적으로 거의 80% 정도를 빌드업만 하고 맞죠. 나머지 15%, 20%에서 이야기를 끝내는, 그게 사실은 좀 무리한 설정이긴 했는데, 제가 그때 30대였는데 그때도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뭐 사는 게 매일매일 즐거운 게 아닌데 왜 살지 뭐 이런 생각하다가 근데 그런 걸 뭐 쭉 해왔어요. 그때 좀 깨달았던 게 되게 어떤 좋은 하루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그 기억을 이제 반추하면서 버틸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스토리로 구현해 봐야지 해서 의도적으로 그 앞부분의 한 80% 정도는 평범한 날에 해당돼야 됐기 때문에 스토리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덤덤하게 보통날 가다가 어느 특별한 기억으로 버텨야 되니까 이 하루에 집중해야 됐고, 그래서 투자사에서 제가 그거 설명을 해서 다행히 그걸 이해해주는 투자사 대표님이 투자해 주신 거죠. 내밀한 이야기가 살짝 나오네요. 투자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왜냐면은 저희한테는 되게 낯선 단어네요. 그렇죠. 영화는 어쨌든 이제 거대 자본이 드니까 헬로고스트는 그 당시에는 딱 보통 사이즈 한 30억 정도 예산이었고, 신인 감독한테는 어쨌든 상업 영화, 대중 상업 영화에서의 보통 사이즈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작은 금액은 아니었고, 그래서 투자사에 불려가서 너 왜 이렇게 시나리오를 썼냐. 불려가서요. 후반은 참 좋은데 이 앞부분까지 이 밋밋한 거 어떡할 거냐. 그래서 물론 그게 실제로 찍으면 이 두 캐릭터의 러브라인이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상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실 거다, 감정이. 하지만 이 이야기는 원래 그렇게 쓰여진 거다 하고 오늘 제가 작가님께 말씀드린 걸 설명을 했죠. 이거는 여느 날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감정이 치고 올라가면 이 마지막 한 번의 감동이 크지 않을 거고, 이건 극장용이기 때문에 갖춰놓고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은 더 큰 감동을 받을 거다. 왜냐하면 앞부분이 계속 조금씩 감정을 이렇게 풀어주면 이 마지막 한 방이 크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설득을 해주신 거죠.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부분을 80%를 빌드업을 쌓는다고 하시니까 제가 사실 저도 글을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바라보는 곡이라서 그래서 좀 더 작가님 그렇지 않던데요? 전 좋아해요. 2분 만에 막 이렇게 너를 뛰던데. 이제 그 웹소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빌드업을 좀 쌓고 해야 극적으로도 잘 터지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 그 헬로고스트 영화에서는 저는 그 앞부분이 빌드업이기도 한데 그 유머러스함이 살아있어가지고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기억하거든요. 저는 너무 좋아하고요. 그게 처음 영화 아니었으면 다시 만들라고 하면 뭐 그러지 않겠지만 앞부분에 조금 감정을 터뜨려서 상관없어요. 아니 지나보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때는 제가 신인 감독이었고 의도한 글을 정확하게 옮기지 않으면 제 스스로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행히 저를 이제 좋게 봐주신 투자사에서, 그다음에 차태현 씨, 우리 배우분들도 저를 신인 감독이었음에도
저를 좀 믿어줬고 네. 그래서 차태현 배우가 사실 코미디를 훨씬 더 잘하는 배우인데 제가 그 디테일한 감정 조절에 대해서 그런 디렉션들을 되게 잘 수용해 줬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차태현 배우 연기가 헬로고스트에서는 크게 과하지 않아요. 과하지 않고 네. 더 잘할 수 있는, 더 이렇게 유머러스 코미디를 더 키울 수 있는 배우인데 네. 그거를 좀 잘 정제된 연기로 더 잘 보여줬죠. 제 기억에 좋은 기억만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좋은 것들만 자꾸 떠오르네요. 저도 영화에 좋은 관련된. 기억밖에 없고 그 덕분에 네. 이제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거는 영화 감독님뿐 아니라 글을 쓰시는 작가님으로서도 변신하신 거죠. 갑자기 이렇게 소설가가 되겠다고 마음먹으신 어떤 그런 계기가 있으신가요? 혹자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좀 속상했는데 네. 어떤 기자님이 김영탁 감독이 헬로고스트의 큰 성공에 이어 네네. 슬로우 비디오가 평단의 반응은 좋았지만 만족스러운 흥행을 못하면서 받은 상처를 때문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어떤 저를 되게 이해해 주시는 어떤 컨셉으로 기사를 올리셔가지고 상상력을 기반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좀 근데. 속상했는데 그러진 않았고 원래 제가 글에 대한 동경이 더 컸습니다. 원래 글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문장으로 자신의 감성을 표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개인적인 감성을 타인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뭐랄까 능력이랄까 뭐 아름다움이랄까 그러니까 거기에 전달력과 표현력과 이런 것들. 되게 동경이 있었고 근데 돈은 벌어야 되고 제가 어쨌든 공모전이 되면서 시나리오 작가가 시작되다 보니까 영화가 돈을 잘 주네 해서 계속 이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그거 기자분이 그걸 쓰셨을 때 되게 가슴 아프네요. 왜냐면 저도 글을 그때 또 친한 기자님이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글이 왜냐면은 글로 돈을 먹고 살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뭐 폄하하고 무시할지언정 저한테는 이게 밥벌이자 뭐 이제 저한테는 전부가 되는 일인데 그거를 단순하게 돈 벌려고 하잖아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 많이. 근데 뭐 업이니까 제가 뭐 일기를 쓰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슬로우 비디오 끝나고 이제 딱 지금부터 10년 전이거든요. 제가 네. 지금 49인데 그때 39이었으니까 39살 때 여행을 가서 그냥 진짜 원래는 한 50쯤 쓰려 해서 지금쯤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네네. 나이가 들면 더 좋은 글이 나올 줄 알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체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39이었는데 그냥 딱 겨울이었기 때문에 내가 40 되는 기념으로 40일만 계약과 상관없는 자유로운 글쓰기를 너한테 선물하겠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한테 준 네, 선물인데. 정말 큰 선물이었죠. 제가 한 번도 계약서 없이 글 써본 적이 없어 그때까지는. 이건 또 멋있다. 계약서 없이 글 써본 적이 없다. 저는 그쵸 그거에 대해서 크게 스스로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걸로 먹고 굉장히- 살았으니까. 여하튼 네. 그래서 39살 12월 달에 인도를 갔다가 뭐 스리랑카로 넘어가서 거기서 딱 새해가 되자마자 40일만 내가 글을 써보겠다 해서 진짜 매일매일 살면서 한 번도 그렇게까지 몰입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40일 정말 매일매일 엄청 재밌으셨나봐요. 엄청 어떤 거냐면 하루 종일 도파민 도는 느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 밖으로 안 나갔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밖에 나갈 필요 없고 여행 밑에 갔는데. 밥 먹으러 그치 여행 갔는데 바다가 있는데 저 바다를 한 번도 가서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창문으로만 보고. 네, 그죠? 걔 창밖으로만 보고 와, 그 40일 동안 미친 듯이 쓴 게 곰탕이었고 처음으로 제가 그걸 끝내고 이제 홍콩 경유해야 되는데 홍콩 가서 그 파일을 아내한테 보냈어요. 혹시 내가 비행기 사고로 죽으면 유작이네요. 이게 좀 처음으로 아깝더라고요, 그 글이. 만든 글, 내가 만든 네, 작품. 분명히 이제 시나리오보다 훨씬 완성도가 떨어질 테고 네네. 근데 그 글이 좀 아까웠어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너무 즐거웠고 그래서 좀 생각보다 빨리 쓰게 된 거죠, 소설을. 원래는 언젠간 쓰고 싶었어요. 근데 이것도 좀 멋있게 들리네요. 왜냐면은 글이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보내서 혹시 비행기에 사고 나면 출간해달라. 출간해달라는 진짜 아니었고 누구라도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제가 뭐 소울폰 작가님 연락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연주해주세요. 이럴 순 없으니까. 네. 근데 인도랑 스리랑카가 사실은 쉽게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제가 인도를 그때는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깔끔 떠는 애인데 인도를 가면 사실 좀 통제가 안 되는 공간이거든요. 세계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통제 안 되는 공간이 주는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헬로고스트 끝나고는 북인도 쪽을 다 돌았었고
그리고 이제 슬로비도 끝나고는 남인도 쪽을 다 돌다가 이제 바다만 건너면 스리랑카니까 그때 스리랑카 갔다가 이제 콜롬보에서 이 곰탕을 쓴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행도 상당히 내공이 있으시네요. 네, 여행을 내공까지는 없는데 좋아합니다. 전직 여행사 사장이었거든요. 망해서 이제 왜 그 좋은 거 안 하세요? 여행사 사장이요? 네. 여행사 사장은 여행을 못 갑니다. 아, 남의 여행을 보내줘야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힘들어요. 그 사실 감독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웹소설을 이제 쓰시는, 특히나 내게 영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제가 제일 바라고 있을 거예요. 진짜 많이 바랄 것 같은데, 이거는 저보다는 아마 구독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기성 작가님도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소설 영상화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할까? 아니면 혹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 글쎄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예산 허들이 생각보다 높아요.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쵸, 웹소설 작가님들은 세계관을 부인들이 구축하고, 저도 잘은 모르지만 구축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공적인 세계관이 많잖아요. 근데 많죠. 엄청 많죠. 근데 만들어낸 세계라는 것 자체가 다 세팅이고 자본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예산이 커질 겁니다. 근데 중증외상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병원물이고, 그러니까 이미 있는 로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고, 포크네 셰프도 사극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존 세트들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유리했을 거고, 근데 아예 판타지 같은 것들은 물론 거대 회사가 붙고 되게 유명한 감독이 붙고 하면은 메이드가 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실제로 메이드가 이제 최근에 2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전지독자 시점도 영화가 정말 됐어요. 오히려 그냥 로맨스나 뭐 사내 연애 이렇게 쉬운 스토리 있잖아요. 쉬운 스토리보다는 현실적인 스토리. 그러니까 무대가 조금 현실에서 구하기 쉬운. 세트 몇 개로 해결되거나. 근데 그런 게 저도 예전에는 글을 쓸 때 그게 뭐가 중요해, 재밌으면 되지가 있었는데 이제 감독으로서는 지금 곰탕으로 고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곰탕도 지금 예산이 제일 영상화가 진행 중이라고 큰 들고 허들이어서. SF를 무대로 하니까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그게 어쨌든 세계관이 있는 이야기는 그 세계관을 구현하는 것 자체가 개연성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가 안 되거든요. 그걸 안 할 거면 내가 이걸 왜 썼어가 되기 때문에 그게 다 예산이 벽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결론만 얘기하면은 현대 배경에 활용할 수 있는 로케이션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하지만 재미없으면 말짱 도루묵이긴 소용없고 모두가 재밌다고 할 때는 유리하다. 소재가 조금 재밌으면 유리한 것 같아요. 소재가 좀 독특해서 재밌어요. 그죠. 뭐 눈에 띄는 소재, 차별되는 소재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고, 그랬을 때 그런 동일한 컨디션이라 하면은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많은 작가님들이나 감독, 저도 마찬가지고 갖고 있는 약간 환상이 재밌으면 될 거야 라고 막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근데 그 얘기도 한 70%는 맞아요. 사실 재밌으면 돼요. 근데 요즘은 좀 자본의 흐름이 좀 보수적이 되고 있고, 영상 쪽도 드라마 쪽도 옛날처럼 막 리스키하지만 새로움이 크기 때문에 한번 해볼 거야, 이게 잘 안 되긴 해요. 리스크를 좀 줄이는 시대죠. 신작으로 이번에 쓰신 게, 저희가 이제 돈 받고 하는 광고는 아니지만 저희는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신작으로 영수라는 소설을 쓰셨습니다. 저도 아직 읽기 전이고, 저도 다 읽으면 라이브에서 한 번 더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되게 감사하게도 작가님이 사인해 주셔서 곰탕이라는 책도 주셨어요. 잠깐만요. 곰탕이라는 책도 이렇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일단 이것도 여기에 이렇게 잘 깔아놓고 이렇게 좀 깔아놓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두 책 다 SF를 쓰셨더라고요. 맞죠? 그러면은 이제 시간여행과 인공지능이 테마인데, 두 작품 모두 미래라는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라든지? 일단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이유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글쓰기를 좋아하는데,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현재를 배경으로 하는 것보다 미래를 배경으로 하게 됨으로써 제가 원하는 세계관을 만들 수 있잖아요. 제한이 좀 풀리는. 제한이 훨씬 풀리고 이제 거기서 오는 재미가 저는 큰 편이고, 그리고 저는 완전 현실 베이스의 이야기가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오히려 더 걸리는 게 많고, 그래서 좀 SF를 미래에 관심도 있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런 거 있잖아요. 미래에 뭐가 바뀔까? 뭐는 그대로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은 되게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좋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본 중심이 되긴 하니까. 결국은 인간이 뭔가라는 질문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는 게 뭐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SF를 뭐 지금까지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쓰는 거를. 사실 관심이 없으면 쓰기 힘든 분야긴 하죠. 많이 그쵸? 알아야 그리고 되니까 또. 저는 그 과학 관련된 기사 같은 거 나오면 너무 재밌거든요. 진짜 부럽다. 저는 못 써요. 저는 SF를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쓰지를 못하겠어요. 과학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그렇게 과학을 잘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관심이 있고 이래야 되죠. 그러니까 한산희가 작가가 지금 자리에 없지만 한산희가 작가 같은 경우는 역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역사에 어떤 관련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다 찾아보고 무슨 역사적 어디 여행을 혼자서 가려고 생각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향의 차이가 작품을 만들거나 바라보게 되는 관점도 만들어주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어쨌든 저는 곰탕과 영수와 영수라는 책을 저는 받았고 재밌게 읽어볼 것 같습니다. 되게 저도 좋아하는 사실 엄청 좋아하는 소재라서 사실 작가님의 책뿐만 아니라 이게 미국 쪽에 옛날에 장르 소설에 이런 종류의 SF 소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많이 읽었었거든요. 이게 웹소설에는 이 SF 장르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없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SF의 탈을 쓴 사이버펑크라든지 그리고 이제 SF의 탈을 쓴 전투물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좀 넘어가게 되고 인간에 대한 고찰을 웹소설에서 너무 깊게 다루면 독자들이 사실 원하는 방향이 아닐 확률이 높아서 혹시 모르죠. 이제 기깔나게 잘 써가지고 고찰과 그 독자들이 원하는 걸 다 캐치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서 웹소설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웹소설이 진짜 제목이 중요합니다. 웹소설 제목이요? 네, 제목이 아주 많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는 영수는 안 되겠습니까? 신인 작가가 만약에 이제 이걸 웹소설식으로 제목을 바꿔보면 영수는 사람이고 영수는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렇죠. 복제인간입니다. 인공지능이 나를 따라함 이런 식으로 제목이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인공지능보다 내가 더 잘 싸움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래서 웹소설은 제목이 어그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제목을 하나는 곰탕이고 사실 곰탕만 보면은 이게 제목만 보고는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궁금해요. 왜 곰탕인지. 하지만 이제 웹소설을 하게 되면 저 제목은 안 되겠죠. 근데 작가님 이름 걸고 하시면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예. 이때는 뭐 이름이 없었으니까 더 안 되겠네요. 아니, 감독님이 이름이 있으시니까. 곰탕을 먹으러 온 뭐 이런 미래인 이렇게 가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은 전 종이책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제목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왜냐면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 SF 소설이라는 게 상상하기가 힘드니까. 그럼 영수와 영수는 어떤 관점에서 지은 제목일까요? 이건 어쨌든 이제 영수는 인간 영수를 얘기하고 얘를 복제한 영수가 이 숫자 영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쓰게 된 계기는 좀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내가 죽게 되면 인생 자체가 그냥 근무 같고 일 같고 해서 인생을 끝내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자기 인생에 찾아오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죽을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나를 빼고 이 인생을 대신할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내 빈자리를 채워서 얘를 채워놓고 얘는 죽으려고 했는데 이 주인공 애가 인간이 늘 생각한 애란 말이죠. 죽는 게 꿈인 애니까 영원한 퇴근을 하는 게 꿈인 애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얘를 복제해서 얘를 만들었더니 얘도 죽고 싶어하는 거죠. 오 재밌다. 그래서 이제 얘를 살리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니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애들이네. 그렇죠, 되게 특이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목은 그럼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그렇죠? 네, 다행히 저희 그 출판사에 통찰력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목을 바꿔주셨죠, 저렇게. 원제가 그러면 원래는 근무자였습니다. 근무자요? 세 글자예요? 네, 잘 바꿨죠. 근무자. 네, 근무자.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사람들이 다 근무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고, 뭐 인생을 근무처럼 여기는 주인공이라서 했는데. 제가 그 감독님들이 있는 모임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근무자라는 제목이 어떠냐 했더니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희끼리 재밌게 얘기한 과정에서 깐느 가서 상은 받았는데 흥행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흥행은 하나도 안 된 영화 제목 같다고. 아니 근데 이 설명을 듣고 제목을 들었잖아요.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제목이 직관적이고 굉장히 마음에 막 이건데 근무자가 맞는데 사람들한테 만약에 이 책을 소개하려면은 영수와 영수로 소개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마케터의 입장에서 보면은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 제목 얘기했더니만 다들 너무 잘 바꿨다. 어쨌든 영수와 영수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틀린 얘기는 또 아니니까. 뭐 이런 질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혹시 다른 SF랑 조금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감독님이 쓰신 소설이랑?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는 재미있는 이야기만큼 중요한 게 새로운 이야기인데 저는 그 새로움을 획득하는 쉬운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가장 우선되는 방법이 저는 좀 이야기를 되게 개인적인 경험이나 네네. 제 주변에서 찾거든요. 찾는다기보다는 뭐 어느 날 그게 딱 떠오르거나 아니면 정리될 때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간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시작된 이야기라서 네. 거기서 일단 차별성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똑같은 SF를 써도 김영탁이라는 필터가 경험했던 아니면은 똑같이 살아가다가 또 체험했던 게 이야기로 되는 거니까 그게 일단은 차별점의 시작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신의 무언가를 투영하니까 그게 특별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저는 어쨌든 작가님들이 작가가 되는 게 결국은 그 작가 자체가 차별성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확하게는 캐릭터가 두 개가 주축이겠네요. 인간 영수와 복제 인간 영수. 이 캐릭터가 두 개가 완전히 같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어떤 거를 좀 중점으로 생각하셨을까요? 그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인간과 복제 인간의 차별점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쓰려고 복제 인간 자체를 연구하지는 않지만 어떤 이 분야의 어떤 학자분을 만나서 물어봤는데 되게 좀 실망스럽게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과 복제 인간 차이가. 네, 생물학적인 차이가 없을 거다. 그래서 사실 좀 많이 난감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인간성이 뭔지 이런 고민을 했어야 됐고 그렇죠. 주제를 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주제를 위해서 인간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인간성이 어떤 건지를 제가 정의를 해서 그 성격을 영수한테 입히고 지금 이 설정이 복제인간 영수는 본인이 인간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 영수는 자기가 복제인간인 척 하고 있고 네. 왜냐면 얘가 애를 살려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그 갭에서 오는 긴장감과 갈등을 이제 주로 이야기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하지만 최종 선택은 제가 고민했던 인간성이 뭔지가 발현되면서 이야기가 정리되는 뭐죠 그런 구조로. 더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읽어야 될 것 같은 내용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하여튼 다른 인터뷰 과정에서도 그 선택이 중요한데 그걸 네.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죠. 책으로 읽어야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들 확 듭니다.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도 저희 채널이 다른 건 모르겠고 책을 참 많이 읽으세요. 책을 좋아하시고 웹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종이책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신기할 네. 정도로. 네, 좋은 저도 분들. 종이책을 좋아하는데 이게 쫓겨 살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읽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저는 이 책에서 너무 궁금한 게 더 있으니까 요번에 소설을 쓸 때 네. 최우선적으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사실 인간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게 그거에 아닐까 싶어요.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게 인간성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겠죠? 아닌가? 재미는 당연히 이제 고려를 네, 하는 뭐 거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사실 많이 고민하는 거는 이제 헬로고스 때부터 비슷한 거긴 한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럴 필요 없는데 네. 제가 이상한 좀 부채의식이 있달까? 그냥 창작자로서 이게 뭐 옛날 마인드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럴 필요 없는데 그냥 어쨌든 어울려 살고 있고 구성원이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할 롤은 뭐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헬로고스 때부터 쭉 그냥 사람들이 좀 죽지 않고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당연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는 게 중점이 있었지만 인간과 복제인간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서든 그냥 보통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좀 부담을 덜어서 결국은 살게 하는 서사를 쓰고 싶었던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희망을 노래하시네요. 희망을 노래는 못합니다. 그냥 어쨌든 희망적인 거를 희망적이다기보다는 그건 좀 너무 하나는 느낌이고 예. 적어도 보듬어 주는 느낌. 쉽게 죽는 삶은 그러면 좀 위로로 봐야 돼요. 네네 좀 위로와 위안을 네. 하고 싶긴 합니다. 그게 뭐 의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불안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EBS 뭐 다큐를 보다가 네네. 제가 봤는데 그 불안이 왜 오는지는 뭐 저도 알 수 없지만 저도 굉장히 큰 불안을 항상 갖고 있으니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네, 사실 그게 좀 당연히 재밌어야 되고 재밌으면서 다 읽고 났을 때 위안을 받는. 약간의 뭐 한숨 돌리는 정도? 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책 한 권 읽고 마음이 조금 안정적이 되면 그것만큼 남는 장사가 없어요. 책이 사실 비싸지가 않잖아요. 사실 종이책 한 권에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그 금액이 저는 아직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은 직접 사서 한번 읽어보셔서 위안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웹소설을 네.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작품을 한 줄로 얘기해 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반은 장난일 때도 있고 네, 반은 네. 이제 뭐 이렇게 좀 작품을 좀 잘 쓰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내주는 말이기도 해요. 자, 신간을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우와, 저 생각 안 해봤네요. 어려우시면 빼셔도 됩니다. 죽기 위해 살려 하는 독특한 이야기라고 천선한 죽기 위해 작가님이 살려야만 하는 네, 천선한 작가님이 저렇게 정리해 독특한 주신 이야기. 근데 이거 정리를 잘 해주시긴 하신 것 네, 같아요. 작가님이셔가지고 네, 이게 왜냐면 설명을 듣기 전에 이걸 읽었을 때는 제가 사실 이게 네. 무슨 말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작가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책의 내용이 엄청 궁금해지긴 합니다. 제가 너무 천선한 작가님 진짜 팬인데 여기서 추천사를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너무 제가 부탁했거든요. 추천사를 아. 누구한테 받고 싶냐, 천선한 작가님도 받고 싶다 했는데 다행히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신지 구독자나 하고 싶은 혹은 마지막으로 네. 하고 저희 싶은 구독자는 대부분 사실 웹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도 종이책도 좋아하고 결국에는 저는 이제 다 글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웹소설과 종이책이 많이 좀 다르긴 한데 맞아요. 네, 다르긴 한데 아까 작가님 말씀처럼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는 결국은 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좀 바람 쐬듯이 환기하는 느낌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재미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조금 읽어볼 거지만 많이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내용이 재밌네요. 감독님한테 직접 들어서 그런가? 아무튼 되게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할 거고 네, 다음에 혹시 제가 더 좋은 재밌는 분들이 연락이 되고 닿으면 제가 또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농담으로 항상 게스트를 잡아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게스트를 또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